위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다. 머리도 안 감고 공부하고 있는 거 맞지? 안 봤어요. 안 감고 왔어. 근데 모자는 왜 썼대? 아까 이 아침에 나갔다는데 모자 쓰고 나서 머리가 돌려가지고. 큰 상관이 있을까요? 나는 늘 눌려져 있는데. 하긴 모자 쓰는 심정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지금 계속 늘 모자를 쓰고 있는 거거든. 그러다가 집에 있을 때도 모자를 벗고 있으면 뭔가 이상해. 그래서 계속 쓰고 있게 돼. 황빈 안녕. 왜 늦었 너? 빨리 오지. 그래.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미적 수업이 빠져 있습니다. 아시죠? 빠진 이유는 여러분 학교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표는 다 그거 미리 예상해서 2달 전에 짜여져 있는 거고, 이게 총 8회를 하는 거지. 그래서 1월에 5번, 2월에 3번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만약에 전날에 너네들이 학교를 안 가도 되면은 나는 원래 9번을 할 생각이었는데, 전날 여러분 학교 간다는 걸 벌써 3달 전에 알았어 내가. 그래가지고 총 8회 수업으로 짜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안내를 다 했을 것 같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보강이 있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이거 원래 빠지는 걸 2달 전부터 이미 알고 이 계획이 다 된 거거든.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나 해줄게. 책이 일단 여기까지 다 끝났을 적에, 금요일 27일에 다 끝났을 적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책 진행을 했는데 숙제를 내가 줬을 거 아니야. 27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적분 마지막 책에서 숙제를 하고 질문을 할 게 남았다. 아울러서 앞에 책들 책 정리도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요렇다 하시면은 나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고는 있거든. 저기 2월 27일 마지막 수업 그 다음 이후에 어느 날 뭐 시간을 약간 잡아가지고 우리 미적분 마무리 시간 이렇게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생각은 하고 있어. 질문 타임을 넣는다거나 뭐 책 마무리 어쨌든. 자, 요거 질문 들어왔으니까 풀이합니다. gx가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요거는 극한식 x가 a로 갈 때 x-a분의 fx, 이것이 요거는 함수값과 같다가 성립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같다가 성립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것이 성립한다면 여기 a 넣으면은 0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극한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a를 넣으면 얘도 0으로 가야만 해. 그래서 여기 다항함수라는 힌트가 있는데 a를 넣으면 0이니까 x-a가 인수가 됩니다. 인수 정리. x-a 곱하기 요거를 뭐 hx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아. 아니면 qx. 다항식. 그래갖고 여기다가 대신해서 저걸 갖다 놓을 수 있겠지.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이 a가 지금 얼마라고 확정적인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FA가 지금 0이니까 지금 여기 0, A 넣으면 이게 0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마침 여러분들이 최근에 배운 게 미분 계수거든요.
그리고 도함수거든. 그래서 이 뒤에 빼기 FA가 생략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요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F'A가 됩니다. F'A. 아, F'A가 A 플러스 3이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이 A가 특정한 A인 줄 알았는데 특정한 A가 아니네. 그러면은 A가 1이면은 이게 성립하고 A가 2면은 이게 성립하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임의의 X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곧 도함수 되는 거 아니겠니? A가 1일 때도 그렇고 2일 때도 그렇고 뭐 그러고요. 그러면 GX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GX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는 무한대로 가는 값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GX 자리에 이게 여기 들어가야 돼.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여기 이 식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 요 식을 다시 쓰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A분의 fx-3x 이래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통분을 하면 fx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ax 이래 들어가거든. 그런데 극한이 5가 나왔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참 앞에 보면은 여기가 1차 계수분의 여기 1차 계수의 b가 극한이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걸? 여기 1차 계수분의 여기 네모의 1차 계수의 b가 극한값 5가 됩니다. 그런 게 있었을걸? 그 말은 여기가 2차거나 3차거나 4차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fx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ax는 틀림없이 1차고요. 5x로 시작을 해야 하고 그 다음 상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fx는 이것들을 전부 이사를 시키면 되지. 강제 이주. 싫어요. 난 여기 살래. 저리 가. 이렇게 하면서 보내는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 F0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F0은 B니까 B를 구하는 문제구나 하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시 또 여기다가 놓자.
계산 순서가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었어. 요거부터 했었어요. 내가 보니까. 이걸 여기다 넣자. FA는 0이니까 이거 A 가지고 조립제법 해야 되겠네. 3 5 마이너스 3A B A 가지고 조립제법 하면은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인수분해 하려고 지금 A 가지고 조립제법 하는 거지. A 넣으면 0이니까 3A 5A 더하기 B는 0. 그러면 이 fx는 인수분해하였을 적에 x-a 곱하기 3x 더하기 5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왔을까? 그것을 이제 다시 여기 분자에다 집어넣자. 이거 계산 순서가 앞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부터 하는 거였네. 이런 나쁜 녀석들. x-a 3x 더하기 5 그러고 나서 분모 분자에 x-a 보이죠? 이런 거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런 다음에 여기 a를 여기에 넣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맞지? 그리하면 요거는 3a 더하기 5가 될 것 같아요. 이제 a를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1 a 값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네. b는 5가 나오겠다. b는 5. 따라서 아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F0은 B 값이니까 B 값 5 이렇게. 이 되게 어려운 문제를 왜 다른 사람들은 묻지를 않았을까? 좀 물어주시지. 여러분 쑥스러워하지 말고 많이 물어주세요. 어머나. 뭐지?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제? 우리 몇 번 해야 돼요? 책을 내가 안 줬나? 5 해야 되지? 예, 새 책 하면 되죠? 네. 너도 책 다 하면서 오고 있나? 밀리면 안 돼요. 여기 다 내고 가세요. 채점 안 했다고? 채점은 덜 돼 있어. 아웃. 자, 맨 첫 페이지 읽는 건 국룰입니다, 우리. 두째 페이지도 있네요. 두 페이지 읽으십시오.
쭉 한 번씩 봤을까? 봤어.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하면서 들을 수가 있겠네요. 내가 어떤 얘기 할지. 재밌습니다. 여기 내용.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이 크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두 번째가 증가와 감소. 세 번째가 극대와 극소. 네 번째가 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속도와 가속도 뭐 그런 게 하나 있고. 이건 다음 시간 하겠죠. 다음 주 금요일이 아니라 다다음 주 금요일. 그리고 끝났어. 도함수 활용이 여기서 끝나고요. 여기 수능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기출 문제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 거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단원이 대단원이 적분이거든. 적분은 미분만 잘하면 적분은 그냥 반대 방향으로 계산하는 거라서 오히려 쉽습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미분만 잘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수학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 다 있거든. 여기에 다 있거든. 미적분 2까지는 하겠네 너는. 대학 가서 화공학과를 가려면 해야 되겠네. 화공을 해서 혹시 약사 이런 쪽에 관심 있나? 그냥 연구소? 네가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엄마가 관심 있나? 아니에요.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고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간이 정해져야 해. 구간이 모든 실수일 수도 있기는 있어. 그런데 구간이 어쨌든 간에 정해져야 해. 뭐 이상 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정해진다던가 아니면은 모든 실수라던가 하여튼 구간이 정해져야 돼. 그 구간 안에 존재하는 임의의 실수야. 임의의 두 실수니까 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지? 근데 같은 거는 취급을 안 하고 있죠. 대소가 분명한 상황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x1보다는 x2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x1이 왼쪽에 있고 x2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야. 그때 함수식에 대입을 해서 함수 값을 계산을 한 거지 이게. 요것도 함수식에 대입을 해서 함수 값을 계산을 한 거지. 그런데 x값 임의의 값에 대해서 이 관계가 늘 유지가 된다. 늘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함수는 증가한다. 큰 x를 넣으면은 큰 y 값이 나온다. 늘 그렇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고 하고 반대로 큰 x를 넣으면 늘 작은 y 값이 나오더라.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 나오더라. 그러면은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얘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래 생긴 거는 증가하는 그림. 요렇게 생긴 거는 감소하는 그림. 증가하는 그림은 눈으로 딱 보면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꼴을 갖고 있고요. 감소하는 그림은 눈으로 딱 보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꼴을 갖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을 우리한테 이래 줬다. 그러면은 증가함수네.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그림을 줬다. 그러면 감소함수네. 이거는 쉽게 알아보겠지. 쉽게 알아보는데 만약에 그림으로 안 주고 식으로 주면 어떡할 거냐. 그게 문제야. 식으로 주면 어떡할 거냐. 2차 함수나 1차 함수는 여기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함수가 감소하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는 함수가 증가한다.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 심지어 식으로 준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거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 나올 테고 대칭축이 x는 p고 그러면 x가 p보다 작으면은 감소하고 x가 p보다 크면은 이게 증가하는 그림이 되겠구나. 쉽게 알 수 있지. 그리고 이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의 값에 해당되는 a가 양수라면 이건 증가하는 그림이겠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 3차 함수나 4차 함수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림이 주어질 리가 없어. 식만 주어져. 식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확인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자, 판정을 할 건데요. 식만 주어졌다면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차수가 하나 떨어지겠지. 그게 우리가 말하는 도함수 맞나? 예, 도함수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3차 함수다 생각을 먼저 하세요. 3차는 내가 그림을 그릴 줄을 몰라. 그릴 줄은 모르겠는데 미분을 해서 미분 가능하거든. 3차 함수. 미분 가능하거든. 어떤 구간이 주어지더라도 미분 가능하거든.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라도. 그래서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2차겠지. 근데 구한이 2차가 양의 값을 갖는지 음의 값을 구하는지 확인을 해보면 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fx가 x 세제곱이야. 그럼 여러분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현재 몰라요. 현재 모르는데 뭐는 할 수 있냐면 현재 여러분이 이걸 미분을 할 수는 있어. 미분을 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x 값을 뭔가 이렇게 쭉쭉쭉쭉 넣어보는 거야. 쭉쭉쭉 넣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지. 음수가 되지 않잖아. 음수가 되지 않으니까 뭐를 판단할 수 있냐면 도함수가 0보다 크면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볼게요. 자,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우선 x에 0을 대입하면 원점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어. 그런데 도함수가 0 이상이니까 이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모습은 몰라도 대강 원점을 통과하면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와야만 이게 증가 함수가 되니까. 아주 구체적인 그림은 이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뭔가 휘어 이렇게 휘고 또 어디에서 휘고 이런 구체적인 그림인데 내가 그 그림은 모르는 단계에서 원점은 지나는데 도함수가 0 이상이니까 구간에서 증가하는 건 아니까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왼쪽에서는 올라가고 여기서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올라가야 되니까 1, 4분면하고 3, 4분면의 그림이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함수가 증가한다는 게 이게 무슨 소린지 다시 또 해석을 해보면 도함수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 부르냐면 접선 기울기라고 부르거든. 그치? 도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접선 기울기거든. 그러면은 접선 기울기가 주어진 구간 안에서 0보다 크면 이렇게 읽는 거야. 구간에서 접선 기울기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읽는 거야. 그러면은 함수가 증가한다 이렇게 읽어요.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접선을 그었어. 기울기 양수지? 내가 보기에 기울기가 한 2.5 정도 돼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접선을 그었어. 기울기 양수지? 내가 보기에 기울기가 한 2분의 1쯤으로 보이긴 해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서 접선을 그었어. 내가 보기에 기울기가 한 2.7쯤으로 보이는데 그건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대로 보는 거야. 어째 양수라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여기서 봐도 기울기가 양수 나오지. 그 말은 이 곡선 위에 어느 점에서 접선을 긋더라도 계속 양의 기울기 값을 갖잖아. 딱 하나 빼고. 그게 어디게? 벌써 생각하고 있었나 혹시? 저런 저렇게 눈치가 빨라서요. 자, 여기서는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아마 기울기가 요래 나올 겁니다.
지금 딱 한 군데가 그래. 그 외에는 접선을 그으면은 전부 다 기울기가 0보다 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모든 실수 값이 주어져 있는 구간 안에서 접선 기울기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크거나 같으면 그러면 구간에서 함수가 증가한다. 크거나 같으면 증가하니까 0보다 크면 당연히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크거나 같아도 증가하는데 크면 당연히 증가하는 거지. 또한 반대편으로 우리가 아는 이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한 개 그려볼까? 이차함수 그래프 중에서 이런 게 하나 있다. 여기서는 접선 그으면은 기울기가 양수지? 그러니까 증가하는 거야. 그런데 이쪽 편에서는 접선 그으면 기울기가 음수 나오겠지? 그러면은 함수가 감소하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가볼게요. 여기 대칭축이 1이고 지금 보다시피 이런 꼴로 생긴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가 1 이하에서는 x가 1 이하의 구간에서는 x가 1 이하의 구간에서는 함수가 fx가 증가한다. 왜가 중요해? 도함수가 0 이상이므로 함수가 증가한다. 그에 비해 반대로 x가 1 이상에서는 이걸 구간으로 표현하면 요래 됩니다. 1 이상의 구간에서는 함수 fx가 감소한다. 왜가 중요하거든? 도함수가 0 이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이건 결론이고, 증가하냐 감소하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도함수 부호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을 해서 함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판정하니까 도함수 판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도함수 판정법.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판정하니까 도함수 판정법이지. 그에 비해서 위에, 요거보다 위에 그림 보고 판단하는 건 뭐야? 그림 판정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림 판정법은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상태에서 얘가 증가하나 감소하나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로 판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주의, 일반적으로 1번과 2번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증가하면 역을 만들면 fx가 구간에서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왜?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맞으니까. 그러니까 혹시 수학 문제 풀다가 이런 말이 나와. 뭐 5번 문제. 함수 fx가 증가할 때 만약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해해야 되느냐? 도함수가 0 이상일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 함수 f가 증가할 때라는 말이 나오면 도함수가 0 이상일 때라고 해석을 해야 돼. 도함수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0 이상일 때라고 해석을 해야 돼. 여기 이 지점 접선 기울기가 0인데도 함수가 증가하는 건 맞거든.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함수가 모든 실수 구간에서 증가한다.
그 말은 생김새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fx가 1대1 대응이라는 뜻이야. 1대1 대응이면은 우리가 공통수학에 의해서 뭐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랬었어. 맞아.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 만약에 문제 속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들어있으면은 이거랑 똑같은 뜻입니다. 모든 실수 범위에서 도함수가 0 이상이에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될 테니까요. 반대로 모든 실수 구간에서 감소한다는 말도 가능해요. 모든 실수 구간에서 함수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뭐가 성립하느냐? 도함수가 0 이하가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1대1 대응이 되고요. 왜냐하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도 같아. 그러면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함수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1대1 대응이란 뜻이지. 특히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그것이 도함수가 0 이상, 도함수가 0 이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모든 1대1 대응인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느냐? 그건 아닌데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1대1 대응이면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다항함수거든요.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모든 x에서. 그렇다 보니 다항함수가 미분 가능한 함수인데 도함수가 0 이상이다. 혹은 0 이하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다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알아들었으면 좋겠고요. 몇 번 반복해서 되새김질을 하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려있는 문제 수준으로는 헷갈릴 만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의 극대와 극소. 극대가 뭐고 극소가 뭐냐? 이게 개념 정의가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달라질 때가 있었거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하여 이래 돼 있어. 예를 들어 내가 여기가 x는 a야. 그러면 x는 a를 포함하고 열린 구간이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할게. 여기는 b고 여기는 c야. 그럼 열린 구간이니까 구간 BC 이래 되겠지. 근데 그 구간 속에 A라는 값이 원소로 들어가 있지. 그러면 해석을 하면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맞지? 해석이 됐어요. 근데 그 구간 안에서 함수값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가 A, FA가 되잖아. 그러면 B에서 C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의 함수값을 다 계산하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임의의 X값에 대응하는 Y값을 계산하면 그게 FX가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B 더하기 0.001 여기쯤 B 더하기 0.00001 뭐 여기가 B 더하기 0.11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구간 안에 있는 숫자가 X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 모든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둘을 비교했는데 여기보다는 여기가 함수값이 더 크지? 여기보다 여기가 함수값이 더 크지? 요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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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지? 더 크지? 더 크지? 더 크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가
함수값 중에서는 탑이지. 그걸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야.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집어넣어도 그것과 비교하면 함수값이 얘가 탑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가 탑이면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는 a에서 가장 높구나. 그걸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x는 a에서 가장 높구나. 극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 x는 a에서의 함수값 fa는 극대값이 되는 거야. 극대값. 자, 문장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이고 극대값은 fa이다. x는 a에서 함수 fx가 가장 탑이고 그곳에서의 함수값은 극대값인데 fa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했지? 극소는 그 반대야. 극소는 반대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x는 a 다시 이렇게 이름 붙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이라고 하죠. 열린 구간. 여기는 D. 그러면 구간을 내가 열린 구간을 정했는데 D에서 B까지 지금 잡혔지. 그 구간 안에 a 다시라는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원소로. 그러면은 열린 구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a 다시가. 그리고 a 다시의 함수값을 조사를 하면 fa 다시 함수값을 조사를 하면은 이 구간 사이에 있는 그 어떤 x를 대입해서 얻은 함수값보다 저 밑에 있지. 우소리처럼 밑에 있지. 우소리는 저 바닥에 깔려 있는 애잖아. 자식 말이야. 걔는 대단해. 그런 현실 인식을 하면서도 낙천적이잖아. 그러니까 사람 사는데 성적이 전부는 아닌 건 맞는 것 같아. 무소리 보면 알 수 있어. 교훈을 얻습니다. 그거 알면 아니다 이런 거 세상에 별로 없어요. 그거 알면 못 산다 이런 거 세상에 별로 없어. 그런 걸 고집하는 순간 불행은 자기 스스로 만드는 거야. 우소리를 봐. 얼마나 행복해 보여. 물론 한 번씩 고민하는 얼굴도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해 보이잖아. 나는 우소리를 보고 늘 행복하게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때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를 집어넣는데 얻은 함수값하고 비교했을 때 얘가 bottom 오브 bottom이지, 그지? bottom 오브 bottom, 바닥 오브 바닥, 맞지? 우소리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만족되면 함수 fx가 x는 a 다시에서 바닥이니까 내려갈 대로 최대한 내려가세요. 이걸 극소라고 하는 거야. 극소. 국소가 아니고 극소. 그리고 우리가 fa 다시를 그곳에서의 함수값을 우리가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극소값. 내가 어렸을 적에는 여기에 시옷이 안 들어갔었다. 원래는 표준어가 시옷이 없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시옷이 안 들어가면 안 되게 돼 있지. 맞지? 사이시옷 현상인가 뭔가 때문에. 근데 내가 들리는 소문에는 올해 뭐 국어 뭐 한글 뭐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여기 시옷을 넣는 거랑 안 넣는 거 다 맞다고 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안건이 올라와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 진짜야? 나는 그 둘 다 인정했으면 좋겠어. 어쩔 때는 발음하다 보면 극대값, 대시라고 하는 거 극대값 이렇게 할 때 있거든. 극대값. 극소값이라고 하는 거 극소값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 밑에 시옷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해. 발음할 때 보면. 우리 한글은 특장점이 뭡니까? 발음 나는 대로 쓸 수 있는 문자잖아. 발음 나는 대로. 그 장점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를 하고 살아야
우리가 훌륭한 어떤 문화를 가진 어떤 시민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자꾸 문법학자나 뭐 언어학자 이 사람들은 뭔가 틀을 만들려고 그래.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근데 우리는 실제 그래 안 살고 있거든. 우소리처럼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자, 여기까지 극대값과 극소값, 극대, 극소라는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셨을까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 뭐냐면은 이 미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여기 도함수 등장 안 하잖아. 여기에 미분계수 등장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극대, 극소의 개념은 미분하고는 상관이 없어. 상관없이 발전한 개념이야. 개념과 미분 개념은 상관없이 발전한 개념이야. 그런데 미분이 안 되는 함수는 우리가 굳이 다룰 필요가 별로 없거든. 안 되는 걸 갖고 뭘 또 할 게 있겠어. 되는 거 갖고 뭘 하려고 하지. 안 그래요? 되는 거 갖고 미분이 되는 거 갖고 이런 특징이 있네 저런 특징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미분 안 되는 거 갖고 하는 얘기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부터는 뭐냐면 미분이 되는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극대 극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는 거야.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이 여기 끝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여기가 함수값이 제일 작으니까 여기랑 여기까지 비교하면은 여기가 극소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극소라고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이 개념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혼란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실제로 여기를 극소라고 부를 때는 이것을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 아주 작은 열린 구간을 생각을 하고 응답하는 거고, 여기를 극소라고 대답할 때는 여기하고 여기를 포함, 요 사이를 해서 아주 작은 구간에서 극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간으로 잡으면 여기는 극소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는 아니잖아. 제일 작은 곳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도 극소고 여기도 극소고 여기도 극소라는 얘기는 이 지점을 포함하는 아주 짧은 구간에서 얘가 극소고 여기를 포함한 여기 아주 작은 구간에서 얘가 극소고 여기를 포함한 아주 작은 구간에서 얘가 극소다 이 얘기야. 그 얘기를 그런데 전부 통으로 다 생략하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아래로 한번 뭐라고 해야 되지? 아래로 한번 볼로 인 지점 저 밑에 계곡 한글로 고유한 말을 쓰면 골이라고 하지. 골짜기에 해당되는 곳을 극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꼭대기라고 부르지 그지? 한글에서 정확하게 꼭대기라고 하면 거기가 극대라고 불러주면 돼.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골짜기에 해당이 되면은 극소, 꼭대기에 해당이 되면은 극대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여기서는 특별히 아주 작은 구간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하지 않는다. 그냥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골짜기냐 꼭대기냐 요거 보고 판단하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는 극대니까 함수값이 극대값, 여기는 극대니까 함수값이 극대값, 여기는 극대니까 함수값이 극대값, 여기는 극소니까 함수값이 극소값 이래 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특징을 몇 가지 뽑아낼 수 있는데 뭐냐면 여기 꼭대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여기 골짜기에서 접선을 그으면 기울기가 얼마 나오게? 0이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극대를 갖거나 극소를 갖는 곳에서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면은 그곳이 골짜기냐 꼭대기냐 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야. 골짜기냐 꼭대기냐 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야.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골짜기냐 꼭대기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뭔가 약간 더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판단에 대한 얘기가 밑에 나와요. 자, 가보면 여기 이제 극대극소 판정. 우선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인 곳이냐 극소인 곳이냐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느냐 아니냐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게 이 말이야. 미분 계수가 0이지만 극값을 갖는 곳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봤다. 그러면 여기는 꼭대기가 맞지? 여기는 꼭대기 아니지? 그렇다고 골짜기도 아니잖아. 여기는 골짜기 맞지? 여기는 꼭대기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니잖아. 굳이 한국 지리 시간에 배우는 뭐라고 해야 되지? 분지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 계단식 논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단식으로 생겨먹은 여기나 여기는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꼭대기도 아니고 골짜기도 아니라서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곳이 x는 a인데 그거보다 약간 값이 작은 곳에서 접선 그으면은 부호가 양이었는데 그거보다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부호가 음으로 바뀌지. 양에서 음으로 접선 기울기가 바뀌지.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지. 그러면은 극대가 되고 왼쪽에서 약간 작을 때는 접선 기울기가 음이었는데 약간 오른쪽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양으로 바뀌지. 그러면은 음에서 양으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었다. 그러면은 극소가 된다라는 거야. 헌데 이곳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분지, 계단식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거보다 약간 왼쪽에서 접선 기울기와 오른쪽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부호가 안 바뀌어.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왼쪽에서 접선 기울기랑 약간 오른쪽에서 접선 기울기가 부호가 안 바뀌어. 그러면 미분 계수가 설령 0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여기는 계단이니까 꼭대기나 골짜기가 아니니까 극대극소가 아니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해되셨을까요? 한 페이지 더 갑니다. 또 함수 활용.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 말은요. 방정식, 부등식, 함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가 되면 모든 방정식, 모든 부등식, 모든 함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라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법을 배우잖아.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제 다항 함수, 다항 방정식, 다항 부등식은 다 풀 수 있어요, 정상에. 못 풀면 바보, 멍게, 말미잘, 해삼
뭐 이렇게 하면은 느낌은 나쁘겠지. 다 풀 수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새로운 방법 한번 배워보자. 그림을 그릴 때 유념해야 하는 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림을 그릴 때 표기해줘야 하는 사항이 이것입니다. 이런 뜻이야. 첫 번째, 도함수를 구해줘야 돼. 안 구하면 반칙이란 뜻이야. 우리 1학년 때까지는 공통수학 1, 2까지는 1차 함수, 2차 함수 할 때 도함수 안 구하고 다 그랬잖아. 근데 3차 함수부터는 도함수를 안 구하고 그릴 수가 없어. 3차 함수부터는. 그러니까 도함수를 필히 구해준다. 그 다음에 뭘 구해줘야 되냐? 도함수 방정식. 도함수가 0이 된다라고 만들면 도함수 방정식이거든. 그 방정식이 0이 되는 x값을 다 구해야 돼. 그 x값이 1개면은 1개인 표를 그리고 2개면은 2개인 표를 그리고 어쨌든 도함수가 0이 되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해서 이렇게 x값을 표기를 해줘야 돼. 그리고 2에서 구한 방정식에서 구한 x값 좌우에서 도함수식에 대입을 했을 적에 부호가 어찌 되느냐? 양수냐? 음수냐? 조사를 해서 양수냐? 음수냐? 양수냐? 조사를 해서 표기를 해줘야 돼. 표기를 해주고 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라는 얘기는 양의 접선 기울기 이므로 양의 접선 기울기가 그어진다라는 얘기는 증가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줘요. 이게 증가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 도함수 부호를 판단을 했는데 음의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함수가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그려줘. 증가하면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그렇게 해서 표를 완성을 하면 이 표를 우리가 함수의 증감표라고 합니다. 증감표. 증가 감소를 나타내는 표. 증감표라고 해요. 그리고 함수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그러면 이런 곳은 우리가 극대라고 쓰고 꼭대기. 그 다음에 함수가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반등을 보였지. 그러면 여기는 골짜기거든. 골짜기니까 극소라고 써. 그리고 특히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함수값을 계산하면 여기 얼마 나오나? 1 나오지. 그걸 여기다가 쓰면 이게 뭐가 되겠어? 극대 값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1을 대입해서 함수값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저것이 극소 값이 됩니다. 자, 이것을 내가 순서대로 여기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합니다. 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먼저 구하세요. 도함수 이래 나오잖아. 그 다음에 는 0이 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적어. 그 두 개를 경계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이 왼쪽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를 땡땡땡으로 처리하고 혹은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땡땡땡. 여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인데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땡땡땡. 이게 다 정석적인 표현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1 오른쪽은 1보다 크다라고 표시해도 되고 아니면 땡땡땡. 같은 뜻이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줄에는 첫 번째 줄에는 x고요. 두 번째 줄에는 도함수다. 도함수. 세 번째 줄은 f고 여기에 0,
0이 되는 곳을 찾은 거니까 어차피 얘들은 0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대표적인 건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있겠지? 그거를 여기 도함수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부호를 판단을 해. 판단을 하면 12 마이너스 3이니까 0보다 크지? 0보다 크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표기를 하고 여기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숫자, 대표적인 거 0 같은 거 하나 있잖아. 그걸 여기다가 넣어서 부호를 확인하면 0보다 작지? 그걸 판단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표기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고 화살을 표기를 하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 중에서는 2 같은 거 있잖아요. 2. 그래서 2를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계산을 하면은 12-3이니까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라고 쓰고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를 그려주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 다음에 그림 그리는 방법으로 갑니다. 그림 그리는 방법으로요. 우선 마이너스 1,1을 찍어. 거기가 꼭대기야. 마이너스 1,1 여기가 점을 찍어. 여기가 꼭대기야. 꼭대기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3 점을 찍어. 1, 마이너스 3 점을 찍어. 여기가 골짜기야. 왼쪽에서는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 사이에서는 내려가는 그림이니까 내려가고, 이 사이에서는 여기서는 올라가는 그림이니까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면 돼. 여기까지 되겠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 여기까지 되겠지? 하고 났는데 이렇게 삐죽삐죽한 그림일 리가 없잖아. 실제로 삐죽삐죽하면 미분이 안 되거든요. 미분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주려면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부드럽게, 내려갈 때도 부드럽게, 올라갈 때도 부드럽게 느낌을 살려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그렸냐? 3차함수 그래프 fx 그림을 완성을 한 거야. 이까지만 표현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다 된 거긴 한데, 실제 문제풀이 할 때 요청되는 게 뭐냐면 좌표축하고 만나는 곳의 교점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근데 마침 여기 좌표축하고 만나는 곳의 교점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구하기가 되게 쉬워. 뭐냐면은 x에 0만 넣으면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쉽게 찾아 쓰고, 그에 비해서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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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하고 만나는 곳도 세 군데 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만나는 곳의 x값을 순서대로 뭐 작은 거부터 1, 2, 3 했을 적에 x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될 텐데, 이게 서로 다른 세건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맞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는 건 알잖아. 근데 저거를 우리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여기 있는 x1, x2, x3까지 구하는 거는 할 일이 아니겠지? 그러니까 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인수분해도 잘 될 수도 있지. 예를 들면 여기가 이래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그때는 구해야 할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여기 1 넣으면 0 되는 거는 빤하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면 조립제법을 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인수분해가 더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때는 찾았어야 할 수 있어. 자, 선생님이 요 문제, 요거 함수 fx를 요거라고 잡고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보여볼게요. 우선은 미분을 하면 도함수가 요거랑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그치? 아까 전에 여기 숫자가 마이너스 1이었잖아. 여기에 3이 됐다는 얘기는 3만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그림을 위로 3만큼 평행이동한다 생각하면 정확하겠죠. 증간표는 이거랑 똑같을 거야. 그러면은 1,-3이었던 점이 여기로 오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1,1이었던 점이 위로 3칸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자, 마이너스 1,4 여기가 꼭대기. 그 다음에 1,0 여기가 골짜기. 올라가는 느낌, 내려가는 느낌, 올라가는 느낌인데 부드럽게 연결된 곡선의 느낌을 살려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이때는 x에 0 넣으면은 여기가 2라는 것도 금방 찾을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이게 0이 되는 것도 다 찾을 수 있지. 그때는 이것도 다 표기해 주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리고 1이 중근이다 보니까 x축에 접하는 그림이 나온다는 것도 형태상의 특징이 와닿는 거야. 특징이 와닿는 거야. 자, 이제 함수가 감소하는 구간을 쓰라. 감소 구간. 이런 말이 나오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거든. 함수가 아래로 향하고 있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이라고 쓰면 돼요. 마이너스 1하고 1이 포함된다.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을 쓰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를 쓰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합집합 여기였네 쓴 적 있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리하면 되죠. 할 수 있겠어요?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거의 다 배웠고요. 내려가자. 거의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명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갖겠어요. 이 전체 설명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할게. 최고차는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미분하면 이건 2차가 되는데 최고차 계수가 양수겠지. 맞죠? 그래서 최고차 그래프가 양수인 최고차 계수를 갖는 도함수 그래프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꼴이 될 텐데 이렇게 x축하고 두 번 만나거나 이렇게 x축하고 한 번 만나거나 이렇게 x축하고 만나지 않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2차 부등식이랑 좀 관련이 있어. 2차 부등식. 그러면은 첫 번째 도함수가 2차 방정식인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될 거고요. 그럼 알파가 작은 근이고 베타가 큰 근이라고 합니다. 이럴 적에 베타보다 오른쪽이나 알파보다 왼쪽에서는 도함수가 언제나 0보다 큰 값을 갖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 플러스 부호를 붙여놨어. 그리고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은 부호를 갖게 되겠지. 여기서는 함수가 감소한다는 뜻이야. 함수 f가 감소한다. 도함수가 양의 부호를 가지면 함수가 증가하고 올라가고 도함수가 음의 부호를 가지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함수가 감소한다, 내려간다 이런 얘기네. 자,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도함수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경우야. 그러면 알파에서만 0이 되는 거지. 그 외의 경우에는 언제나 0보다 커요 이게. 그러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함수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도함수 방정식이 0 이상일 거 아니야, 그지? 도함수가 언제나 0 이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꼴은 맞아. 단 x는 알파에서 접선 기울기는 0이니까 여기가 계단이 되는 거지. 계단. 자, 거의 마지막입니다. 거의 마지막이에요. 2차 방정식, 도함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확원을 가져. 그 말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언제나 함수값이 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도함수가 부호가 언제나 양이면 함수 f는 증가하게 돼 있거든. 근데 뭐가 없느냐 하면 계단이 없어. 계단이 없는 채로 그냥 증가하는 거야. 중근을 가지면은 계단이 하나 있는 채로 증가하는 거고, 중근이 없다. 그냥 언제나 0보다 크다. 그러면은 계단이 없는 채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비탈이라고 생각해야 돼. 계단이 있다. 계단이 없다. 계단이 있다. 비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비탈졌다.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 요거는 읽어보면 그냥 자연스러운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f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최대값,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이런 말이 지난 시간에 있었지. 그런데 과연 최대값, 최소값을 어디서 갖느냐? 구체적인 자리, 위치, 그건 비밀이었다고. 그 비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최대값, 최소값은 어디서 갖느냐? 극대값, 극소값, 얘 왼쪽 끝에서야 함수값, 오른쪽 끝에서야 함수값, 그것들 중에서 가장 큰 애가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볼게. 구간 양 끝에 닫혀 있는데 거기서 미분 가능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닫혀 있는데 미분 가능하고 닫혀 있는데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고, 그지? 조건을 다 갖췄어. 요거. 그러면 분명히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어. 여기는 왼쪽 끝에서 함수값, 오른쪽 끝에서야 함수값, 극소값, 극대값. 여기서는 극소가 최소가 되고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극소값이 최소값이고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지. 이 그림은 왼쪽 끝에서 최소값을 갖고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지. 위에 뜬 둥 이 넷 중에 어딘가에서 최대값, 최소값 갖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라거나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느냐? 연속이냐 미분 가능하냐 요걸 먼저 확인을 해야 해. 그게 되었다. 그러면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왼쪽 끝에서 함수값, 오른쪽 끝에서 함수값, 그것들을 조사를 해야 해. 그래야 누가 최대인지 최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